이게 무슨 냄새야? 경비가 뭘 안다고 이집이를 끼어들어. 시어머니 최명순의 말은 현관을 울렸습니다. 초인종 수리를 도와주려던 한도창, 경비원인 며느리 소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창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명수는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냄새가. 소연은 옆에서 치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명수는 또 연락했습니다. 내 아버지 좀 불러. 창문 안 열려. 경비가 무슨 출장을 가.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남편 차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소연 아버지는 손님 올 때 집에 들이지 말 것. 경비원이라 창피함. 생신날. 소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사적 심부름도 수리도 하지 못합니다. 제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직업이라면 어머니의 인성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경비원 아빠 개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박살낸 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소연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형이었습니다. 초인종이 고장났습니다.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고민했습니다. 수리를 불러야 할까? 아버지에게 부탁할까? 아버지 한도창은 경비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고장난 것을 잘 고쳤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초인종이 고장났는데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래, 지금 갈게. 10분쯤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빠. 도창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커버를 열었습니다. 배선이 좀 헐거워졌네. 금방 고칠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순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소연아, 있니? 명수는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창을 봤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도창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초인종이 고장나서 아버지가 고쳐주시는 중이에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경비가 뭘 안다고 이집이를 끼어들어? 명순의 그 말은 현관을 울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크게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도창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모자를 꺼냈습니다. 구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창피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욕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지환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신발장 위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먼지를 확인했습니다.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런 데는 아버지 부르지 마. 체면이 있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도창은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엔 따뜻함 하나 없는 한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수는 늘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도창을 무시했습니다. 소연이 지왕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도창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깨끗한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장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명수는 도창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물었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입니다. 봄날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창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순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명수는 도창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소연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도창은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수는 경비복 입은 도창을 보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연과 명순이 함께 탔습니다. 1층에서 도창이 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창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코를 가렸습니다. 냄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창이 들을 만큼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치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창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했습니다. 남들이 부르면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소중한 아버지였습니다. 소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택배를 날라줬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줬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소연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도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명순의 시선은 그를 하나의 직업으로만 눌러버렸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으로만 봤습니다. 가난, 직업, 복장. 그녀는 그 세 가지가 사람값을 정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겉모습만 봤습니다. 속은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명순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그래, 냉장고에 넣어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명순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니. 너 아버지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잖아. 네. 좀 창피하지 않니? 명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세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경비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있지.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명수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자꾸 무시하시는 것 같아. 엄마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지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실망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소연아, 나야. 명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아파트 창문이 잘 안 열리는데 내 아버지 좀 불러봐. 소연의 목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또 부를 수 없었습니다. 또 무시당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출장? 경비가 무슨 출장을 가? 명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도 교육이랑 회의 같은 거 있어요. 소연은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수리업체 부를게.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퉁명스럽게 끊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심부름꾼처럼 부르는 시어머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응, 너 힘들다며. 이거 좀 먹어. 도창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아빠, 들어오세요. 아니야, 나 바빠. 이거만 주고 갈게. 도창은 웃었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래? 아, 이거 청소하다가 좀 다쳤어. 괜찮아. 도창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도 세게 말해본 적 없는 사람, 남에게 불편 주지 않으려고 늘 둥글게 웃는 사람, 그런 아버지를 누군가는 발로 차듯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아빠는 괜찮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도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소연은 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명순이 또 연락했습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줘. 어머니, 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시어머니 집 청소가 먼저지. 그리고 내 아버지도 데리고 와. 베란다 선반 좀 고쳐야 하는데. 아버지는 왜 못 오나? 경비원이면 시간 많잖아. 명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창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바쁘세요. 바빠? 뭐가 바빠? 그냥 경비실에 앉아 있기만 하잖아. 명수는 경비원 일을 무시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도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라도 와. 꼭 와야 해. 명수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남편 지환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심부름꾼처럼 부르고 경비원이라고 깔보고. 엄마는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지화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아버지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욕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엄마 성격이 좀 그런 거지. 성격?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야. 인성 문제야. 소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지화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실망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갔습니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부엌부터 시작해. 기름때가 많아. 인사도 없었습니다. 명령만 했습니다. 소연은 참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닦았습니다. 거실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3시간쯤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니. 그래, 수고했어. 가봐.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지환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응. 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소연은 남편 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아래를 청소했습니다. 종이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주웠습니다. 펼쳤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명순의 글씨였습니다. 명순이 지환에게 준 메모 같았습니다. 소연은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 아버지는 손님 올 때 집에 들이지 말 것. 경비원이라 창피함. 시집 체면 생각해야. 소연은 메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피함? 우리 아버지가? 입술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안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졌습니다.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메모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은 메모를 지환 앞에 던졌습니다. 지환은 메모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차에서 나왔어. 어머니가 준 거지? 그게. 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어? 소연아, 엄마가 좀 그런 거 알잖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체면? 이게 체면 문제야?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야. 경비원이라고 창피하다고. 손님 올 때 들이지 말라고. 소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소연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연아.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메모 받고도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지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연은 실망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소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있는 경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도창은 딸의 빨간 눈을 봤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아빠, 소연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소연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도창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빠. 이건 너무한 거예요. 소연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비원이라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창은 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빠는 더 힘들어. 그냥 참자. 응? 아니에요.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소연아,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아무도 아빠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깨우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그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응, 뭔데? 편지 하나만 써주실 수 있어요? 편지? 네. 제가 하는 대로만 써주세요. 소연은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도창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명순의 생신날이었습니다. 65세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한정식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명순, 지완, 소연, 그리고 지완의 형 부부가 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치켜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고마워들. 다들 건강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수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들 자랑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명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아닌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명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받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네. 왜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뭘 주는데? 명수는 불편해했습니다. 경비원이 자기에게 뭘 준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세요.
소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을 꺼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도창의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명순 여사님께 그동안 빌려간 물건들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드릴을 빌려갔을 때, 선풍기를 빌려갔을 때, 사다리를 빌려갔을 때 모두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영수증은 제가 같은 물건들을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린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사적 심부름도 수리도 집안일도 하지 못합니다. 제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사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도창 올림.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드릴, 선풍기, 사다리 모두 새 제품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지화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명수는 소연을 봤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직업이라면 어머니의 인성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주민들을 도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손님 올 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명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연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명순이 쓴 메모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지환의 형 부부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쓰신 메모예요. 경비원이라 창피함. 손님 올 때 집에 들이지 말 것.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세요. 제 자랑이에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환의 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말이 맞아요. 좀 심하셨어요.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연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소연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명순이었습니다. 명순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나왔습니다. 소연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너무 예민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변명하는 투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순을 봤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당한 반응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받는 걸 보고도 참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체면이 걱정돼서. 소연은 명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체면은 아버지한테서 나와요. 명순은 멈췄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경비원으로만 보세요. 직업으로만 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람으로 봐요. 제 아버지로 봐요.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세요. 명절에도 일하세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일하세요. 명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저를 대학 보내셨어요.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손님 올 때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명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시하는 그 경비원들이 어머니 아파트를 지켜요. 어머니 안전을 책임져요.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분들을 무시해요. 인사도 안 하세요. 냄새 난다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팽팽했습니다. 명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쓴 메모를 봤어요. 경비원이라 창피함. 이게 그렇게까지가 아니에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라도요. 소연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을 봤습니다.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명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내가 좀 심했어. 명수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소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 몰랐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뭐?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렵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말할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아버지도 바쁜 사람이에요. 알았어.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니. 추워요. 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소연과 지화는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화는 운전만 했습니다.
소연은 창밖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환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환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했다고? 소연은 지환을 봤습니다. 엄마 생신날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그렇게까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알아? 알아. 근데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 엄마 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해도 돼? 소연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걸 보고도 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나랑 가족이 된 거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도 당신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었어. 소연아, 나 진짜 실망했어. 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소연아. 잘 들어갔어? 네, 아빠.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이제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응? 앞으로 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은 제가 다 막을게요. 아빠는 편하게 사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그럼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소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도창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아빠가 정말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통화를 끝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순, 지환, 지환형, 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소연님이 나가셨습니다. 명수는 그 알림을 받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환도 알림을 받습니다. 놀랐습니다. 소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문 좀 열어줘. 싫어. 나 자고 싶어. 소연아, 이야기 좀 하자. 내일 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지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11시쯤이었습니다. 한도창은 아파트 경비 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첫눈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렸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창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봤습니다. 목에는 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두툼한 목도리였습니다. 소연이 사준 목도리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도리도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았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15층을 봤습니다.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도창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당당하게 지켜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지켜줬습니다. 평생 딸을 지켜왔습니다. 딸을 위해 일했습니다. 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딸이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아직 근무 중이시죠? 추우니까 따뜻하게 계세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창은 답장했습니다. 응, 아빠도 사랑한다. 잘 자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오늘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이 내리는 초소안을 따뜻함이 채웠습니다. 도창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딸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서 행복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초소 창문에 눈이 쌓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창은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일할 것입니다. 딸이 지켜줬습니다. 딸이 응원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창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버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찰을 나갔습니다.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하나씩 찍혔습니다. 단단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도창은 걸었습니다. 조용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경비가 뭘 안다고 집이를 끼어들어? 시어머니의 말은 현관을 울렸습니다. 경비원 아버지는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냄새가. 며느리 소연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이라 창피함. 손님 올 때 집에 들이지 말 것. 생신날. 소연은 아버지가 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사적 심부름도 수리도 하지 못합니다. 제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직업이라면 어머니의 인성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 체면은 아버지한테서 나와요. 눈 내리는 경비 초소. 딸이 사준 목도리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오늘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